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이름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라 그냥 어디 행사에 참석했다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지금 이거는 나한테 얘기할 거잖아. 아 이제 판단하지 마. 네 말이 갖고 판단을 할 건 안 돼.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네 말이 갖고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몇 번 얘기했지. 판단하지 말라고. 정도 되면 판단하는 걸 내가 맡겨. 근데 너는 보니까 판단해갖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번 너가 너한테 판단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했어. 너 판단하지 말라고. 네 말이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도대체 몇 번 얘기 안 하더니? 진짜 있는 대로 검색해서 보고 하는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을 써야 되니? 며칠 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너 판단하지 마. 내가 몇 번을 얘기 안 하더라.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그냥 판단하지 마 너는. 똑바로 알아들어.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의원 시절에 20대였던 인턴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는 녹취가 고스란히 공개가 됐는데요. 들어보시면 말문이 막힙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7년 의원실 인턴 직원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직원이 이 후보자가 언급된 기사를 검색하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질책합니다. 도대체 몇 번을 더 얘기 알아듣니? 몇 번을? 말 알아들었니? 못 알아들었니? 답을 해라 제발. 너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내 했잖아. 직원이 해명하려 하지만 후보자는 말을 끊고 고성을 이어갑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그거 아니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판단하지 말라며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아 이제 판단하지 마. 네 말이 갖고 판단을 할 건 안 돼.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너 판단하지 마. 내가 몇 번을 얘기 알아들어.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인턴은 보름 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송곳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사이는 그냥 투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국민적 감정의 분노 게이지를 굉장히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직원은 채널A에 이 후보자 측에서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지만 받을 의향이 없다며 사과할 거면 당시 의원실에서 일하면서 상처받은 직원들에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명 정치권 이슈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습니다. 갑질, 폭언 논란에 휩싸인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 후보자 과거에 했던 발언과 책에 직접 쓴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갑질은 일벌백계 해야 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더군요. 말과 행동 모두 달랐던 걸까요? 김세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같은 해 박찬주 전 육군대장 부인의 공감병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바른정당 대표였던 이 후보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는 줄만 알고 있던 우리 자식들이 실상은 지휘관 사고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소식에 수많은 부모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를 일벌백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4년 이 후보자가 써낸 책에는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꼽았는데 힘센 사람의 특권과 반칙, 횡포를 막아내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라며 힘이 없어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를 향한 공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00년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천공항 개항을 앞두고 인천 중구의 한 토지를 매입했고 3배에 가까운 차익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여당도 우려가 좀 클 것 같은데요. 네, 걱정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특히 검증 초반부터 수위가 센 폭언 녹취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청문회 과정에서 더 큰 게 터지면 어떡하냐는 건데요. 대통령이 지명한 지 나흘 만에 연이어 나온 공개 사퇴 요구와 우려들은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당내에 이 함구령을 내렸다면서요? 네, 조승래 사무총장이 개별 언급을 하지 말라면서 사실상 이해훈 함구령, 그것도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자는 겁니다. 국민 통합 의미를 두고 어렵게 행사한 건데 어떻게 여당 의원들이 바로 사퇴를 요구하냐고요. 또 보수 인사를 전략적으로 영입했는데 의혹 터져 나온다고 바로 내치는 모습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그러면 다음에 누가 더 오겠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이 후보자를 보호해주겠다는 겁니까? 물론 무조건 방어해주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자는 것일 뿐 청문회 통과는 이 후보자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 민심에 평소보다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여론조사나 이 후보자의 해명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의 압제, 이 공천 헌금 의혹도 있습니다.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오늘 강선 의원의 뒷배가 있었을 거고 김병기보다 더 윗선이었을 것이라며 특검을 하자 했고요. 범여권의 조국 대표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털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민주당이 자랑해오던 시스템 공천이 과연 공정했었는지 깔끔하게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뭐 살펴보겠답니까? 네, 아닙니다.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은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규정했습니다. 공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신문고와 암행어사 감찰단을 설치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면서도 지난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는 전수조사나 특검 요구에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도 윤리신고센터, 당 재심위 같은 비슷한 조직이 있었거든요.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혹을 축소하려는 게 아닌지 의문부호가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6년 사이 재산이 110억 원 넘게 늘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도 한번 따져봤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요. 2020년에 60억 원대였는데 3배 가까이 늘어서 175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산이 폭증한 이유, 주식가치 상승 때문이 가장 큽니다. 10년 전에요. 이 후보자 전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따져봤더니 4천만 원대에 불과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무려 120억이 넘더라고요. 특히 특정 주식의 가치가 많이 뛰었습니다. 야, 어떤 주식이길래 4천만 원대가, 물론 이게 이 주식 때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일단은 2016년 자료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이 후보자 배우자가 비상장업체 2곳, KSM과 한국실마스트라는 곳입니다. 이 두 곳의 주식을 4,200만 원대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에 잠시 주식 보유액이 없다가 올해는요, 5 식구가 100억 원 가까이 보유한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처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이 후보자 배우자의 숙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7년쯤에 해당 주식이 이제 백지신탄으로 묶였다가 다시 풀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떻게 10년 전에 4천만 원대였던 주식이 100억 원 가까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따져보니 2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은요, 주식 보유량이 늘었습니다. 2016년에는요, 이 후보자 배우자만 이 두 회사 주식을 보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는 배우자뿐 아니라 이 후보자 3 아들 모두 이 가족회사 주식을 갖고 있고요. 보유량도 확 늘었더라고요. 특히 3 아들이 가족회사 주식을 각각 10억 원씩 보유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걸 어떤 돈으로 샀는지 규명하는 게 관건입니다. 또요, 이게 지금 비상장 주식이거든요. 평가 방법, 신고 방법도 달라졌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 물어보니까 과거에는 비상장 주식을 신고할 때는 액면가로 신고했는데 이제는 시장 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도 정말 재산 제대로 신고한 게 맞는지 또 어느 돈 주고 산 건지 이런 관련 질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주식 쪽 봤는데 부동산 쪽은 어때요? 부동산 가격도 워낙 주식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지 적지 않게 뛰었습니다. 2016년에 부동산 가치가 27억 원이었는데 그때는 보면은 서초구 아파트 전세금 또 응봉동 상가 세 채가 있었거든요. 올해는요 48억 원이 됐습니다. 전세는 팔았고요. 자, 서울 서초구에 아주 유명 아파트 한 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사퇴한 이후에
사실 카메라 앞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 측근한테 물어보니 지금 김 의원도 굉장히 고심하고 심란해하면서 이번 출연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내대표직 사퇴 일주일 만에 카메라 앞에 선 겁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 일단은 수사해보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이러면서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핵심은요. 김 의원이 김경시 의원 논란을 알고도 왜 단수공천을 묵인했는지 그걸 규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해명 잘 납득 안 된다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에게 녹취했잖아요. 강선 의원과 그 녹취 내용 보면. 그런데도 왜 다음 날 공천을 줬다고 합니까? 일단은 강선 의원 다음 날 확인해 보니까 그 사무국장 받지 않고 바로 돌려줬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강 의원 해명 믿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또 뭐 변호사 출신 전직 보좌관들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은 했습니다. 강선 의원이 그냥 돌려줬다고 하는 해명이라면 전화 녹취록에서 뭐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대목 때문에 김 의원 해명 완벽하게 납득은 안 간다.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김 의원은요, 강 의원이 김경을 공천해달라면서 살려달라고 한 취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은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민주당 쪽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사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계속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청래 대표는요, 오늘도 불미스러운 일 생기면 당대표 직권으로 비상징계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당내 기강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아들이 입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엄마 찬스를 통해서 국회 인턴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요. 자기 아들은 국회 인턴으로 입사 스펙을 쌓아주고 남의 아들은 국회 인턴으로 부리면서 모욕을 줬다라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해훈 후보자 측은 청탁을 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인턴 활동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입시 특혜 의혹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국민 정서상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사안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 입시 특혜, 그러니까 뭐 어떤 갑질 의혹 이런 것과 함께 입시 특혜는 굉장히 국민 정서에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수능 시험으로 모두가 공정하게 대학을 가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면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해훈 후보자의 해명이 조금 미심쩍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여러 자료들을 보면 한 대학에 이해훈 후보자 아들이 자기소개서를 내는데 인턴 활동을 했다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훈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이 자료는 인턴 경력은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 입시 지원서에 있는 그 내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훈 후보자가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조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청문회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네. 사실 이제 그런 언론적인 얘기 말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네. 청문회에서 하여튼 송곳 검증을 지금 노리고는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논란들이 너무 많아서 이틀 청문회 지금 뭐 요청하신다고 하는데 그 이틀만 해도 이게 다 해소될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하네요. 뭐 이틀 청문회가 지금까지 뭐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아마 그냥 하루 하고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여러 논란들이 있으니까 이해훈 후보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의혹들을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강성필 대변인이 한 말 아니 어차피 국민의힘 의원 시절에 있었던 일 이제 와서 등 돌렸다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또 귀에 남습니다. 알겠습니다.